어느 날 오후. 얼마 만에 집이야, 이게. 아, 집이 최고다. 여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지? 내가 보기에도 나 많이 빠졌지.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서 그러나 계속 살이 빠지더라. 허구한 날 귀찮다고 라면에 대충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우니까 문제지.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나. 그렇다고 매번 사 먹기는 부담스럽고. 그게 제일 간단하면서 맛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게. 내가 주말에 반찬 좀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랬잖아. 햇반만 돌려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알았어. 이번 주는 가져갈게. 여보까지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주라.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대차게 까이고 오는 길이니까. 왜? 무슨 일 있어? 에휴, 요즘 우리 팀이 실적 제일 꼴찌거든. 그중에서 나도 하위권이고.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계약이고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는데 뭘 그렇게 새로운 걸 자꾸 따오란 건지. 모르겠다 아주. 단톡방 들어가기가 무섭다니까. 그 정도야?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더 빠졌나 보다. 어떡해. 에휴, 아마 이번 달 월급도 기본급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아이, 뭘 미안하대. 됐어. 외벌이라도 충분했으면 너 지금 둘째 임신한 상태에서도 굳이 일 붙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 현준이 독방 육아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남편이 돼선 돈도 못 벌어오고 면목 없다. 앞으로 기쁨이 태어나면 진짜 더 벌긴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담 때문에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무거운 몸으로 회사 출근하고 힘에 부치긴 하는데 자꾸 당신 혼자 떠안으려고 하지 마. 어차피 요즘 외벌이보단 맞벌이를 더 하는 추세라잖아.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마음이 이게 참 쉽지가 않네.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지 너무 답답해.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자니 그것도 갑갑하고 솔직히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일단 오늘은 집에 왔으니까 일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욕조에 따뜻하게 몸 좀 담궈. 어? 알겠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스트레스가 상당했나 보네. 집에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쉬게 해줘야겠다. 1개월 후. 어, 어, 당신 집엔 언제 왔어? 왔으면 깨우지. 잠깐 잔다는 게 밤이 될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잤네. 친정은 잘 다녀왔어? 잘 갔다 왔지. 연준이는 벌써 자? 어, 낮잠 못 잤더니 씻고 바로 잠들었어. 그래. 저녁은 먹었고? 그 전에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어? 뭐가? 이 약, 당신 자켓 주머니에 있던데 뭐야? 아, 그거 그냥 병원 다녀온 거야.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니야? 여기 약봉투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이래도 별게 아니야? 아, 요새 잠도 못 자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다가 사람 많은 데만 가면 식은땀이 나서 가본 거야. 회사 숙소에 침대에 눕는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간 건데, 당신이 가지 말라면 안 가. 뭔 소리야. 내가 병원 가서 뭐라고 하는 걸로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갈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고됐으면 나한테 털어놓든 했어야지. 난 당신이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약 보는데 순간 아찔해졌어. 지난달에 당신이 슬쩍 일이 힘들다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더 잘 물어보고 다독여줬어야 됐는데. 됐어. 너도 임신해서 힘들 텐데 내가 뭐라 말할 수 있겠냐. 의사도 그러더라고. 아이도 곧 태어나고 일정이 스트레스가 심하니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신경안정제랑 수면제도 먹고 있는 거야. 나아지려고 앞으로 잘해보려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괜찮겠지.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합리화하려는 거지. 사실 지금도 힘든 거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성격에 잘 안 맞는 영업직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사무직이든 하다못해 새로운 기술이라도 배워서 다시 재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현준이도 커가고 몇 달 후에 우리 기쁨이까지 태어나면
주말 부부로 계속 지내는 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야. 차라리 일정 기간 쉬고 나서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시 달리든가 하자. 지금은 연료가 다 떨어져가는 자동차가 계속 가속하려는 꼴밖에 안 돼. 이러단 정말 큰일 나. 그치만 당장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린 어떻게...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나도 육아휴직 좀만 쓰고 바로 복직할 거야. 어차피 회사에서도 빠른 복직 원해서 재택과 출근 병행해서 하도록 편히 봐준다 했으니까 그동안 쉬는 동안 당신이 현준이랑 기쁨이 육아를 주로 도맡아줘.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가장이 돼서 내가 무책임하게 너무... 계속 놀라는 거 아니고 잠시만 기다려 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애들도 잘 키워내려면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어차피 우리가 짧게 몇 년만 살 것도 아니고 불꽃처럼 태우다가 당신도 지치고 모두 다 지치게 될 거야. 서로 부부이자 러닝메이트로 힘들 땐 내가 좀 더 달리고 내가 힘들 땐 당신이 열심히 해서 내가 쉬고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아유, 고맙다. 기쁨이 출산 앞두고 너도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네 말대로 해볼게.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도 받고 현준이랑 태어날 기쁨이 그리고 너한테 잘하려고 노력할게. 그래. 사실 계속 주말부부 하면서 현준이랑 계속 유대감 쌓을 시간이 부족했잖아.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좋은 아빠 노릇만 해줘. 생활비 내가 어떻게든 커버 쳐볼 테니까. 든든하네, 우리 와이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부담을 한결 덜었어. 그래.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지 마.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내가 잘 잡아줄게. 몇 개월 후. 이제 제법 요리가 늘었다. 김치찌개도 나름 괜찮은데? 그지?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당신 이제 육아휴가 시작인데 내가 다 해줄게. 현준이 땐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게 많았는데 기쁨이는 잘 모르겠네. 이게 성별이 달라서 그런가? 과일 말고는 음식은 크게 땡기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 우리 기쁨이가 과일 공주네. 밥 다 먹고 내가 포도 씻어줄게. 루비로망이라고 이거 신품종이라는데 포도알이 거의 골프공만 해. 엄청 맛있어 보여서 당신 주려고 샀어. 진짜? 맛있겠다. 침 고여. 아, 그리고 나 이번 주엔 잠깐 후배 좀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아. 후배? 누구? 응, 대학 후배. 졸업하고 나랑 같은 회사 근무도 했었던 애인데 연락이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돼서 말이야. 가도 돼? 당연하지. 그런 걸 뭘 허락을 받니? 아, 이게 경제권이 와이프한테 있어서 그런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네. 뭐래? 아이, 장난. 이제는 약 양도 줄이고 있고 정말 많이 편해졌어. 기쁨이 태어나고 안정되면 나도 새로 직장 알아보려 해. 그 후배 만나는 것도 후배가 자기 회사에 나 소개시켜줄 수 있다 해서 그런 거야? 좋네. 내가 보기에도 당신 편안해 보여. 현준이도 아빠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난 솔직히 당신 육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 몰랐어. 버스 있는데도 유치원 픽드랍 직접 가고 유치원 끝나고 미술학원 수업까지 내가 이러면서 바쁘단 핑계로 못 해줬던 걸 당신이 해주니까 좋더라. 나도 시간이 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 치료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 자식 이래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만 보니 유치원, 미술학원 엄마들이랑도 교류가 잦더라. 나보다 더 친해 보여. 아무래도 하원할 때 동선이라 여러 가지 겹치잖아.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하면서 서로 가만히 있기 뻘쭘하니까 대화하는 거지. 어, 왜 자꾸 웃는 건데? 신기해서 그래. 암튼 난 현준이가 좋다면 다 좋아. 1개월 후. 음, 현준이 미술학원이 여기였었지?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니까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야겠다. 확실히 남달라요. 현준이 아빤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 나이에 색 잘 쓰는 건 재능 있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제나는 여자이잖아요. 여자인 확실히 커가면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림체가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문제죠. 재능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아우, 현준이 반만큼이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집중력도 없어서 맨날 선생님이 쫓아다니는 게 일이니. 언제까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말씀은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동준이도 잘하던데요. 우리가 애들 미술 시킬 것도 아니고 적당히 흥미 붙여서 나중에 학교 다닐 때 도움될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걱정 마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 게 더 많고 피곤하다니까요. 저도 첫째가 아들이라 잘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푸시하면 하기 싫어해요. 내버려 둬야지. 하긴 그렇다더라고요.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초등학교 보낼 생각하면 참.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겠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 영어는 확실히 일찍이 배우면 좋아요. 이왕이면 말하기도 같이 흘려듣기로 영어 동요나 영어 동화 계속 들려주고 노출시키는 게 좋아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계속 배워야 할 거 싫어하지 않게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어떤 걸 틀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그럼 저희 이렇게 된 거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어머, 그럴까요? 제나 엄마도 시간 괜찮으세요? 좋죠. 여보, 어, 여보. 여보? 우와, 현준이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긴 너 어떻게 왔어? 아니, 끝날 시간 맞춰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현준이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엄마분들이시구나. 음, 이분은 제나 어머니시고, 옆에 계신 분이 동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많이 힘드시겠다. 이제 거의 막달인가 봐요? 네, 다음 달이 출생 예정일이에요. 둘째 태어나면 참 정신없죠. 저도 제나가 둘째거든요. 현준이가 누굴 닮아 곱상하게 생겼나 했더니 엄마랑 아주 판박이네요.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나저나 현준 엄마 참 다정한 남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현준 아빠 같은 남편 둔 와이프분 너무 부럽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아니냐면서요. 아, 그랬나요? 네. 일단은 휴직하고 나서도 아이한테 완전히 올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준이한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잘 말하고 저희한테 종종 간식이나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처음엔 아빠라 좀 불편했는데 이젠 그런 거 상관없이 친하고 그래요. 그죠, 현준 아빠? 어머, 반찬도 해다 줬어? 나한텐 커피만 사주셨는데. 서운해요, 현준 아빠. 아유, 그게 별게 아니었는데.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저 기대해요, 그럼. 저도 해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오버지? 칭찬해주는 건 좋은데 무슨 배틀 뜨듯이. 잠시 후, 저 아까 그 엄마들 말이야. 자주 모여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나 봐? 어? 아무래도 학원 보내놓고 할 게 없잖아. 그냥 간단하게 수다 떠는 거지. 그래? 난 그냥 그럴 땐 집에 오고 말았는데. 반찬은 언제 갖다 줬대? 엄마가 예전에 오이 왕창 줬을 때 내가 오이지 만들었었잖아. 그때 당신이 이거 언제 다 먹냐 그래서 많은 거 그냥 좀 나눠준 건데 저렇게 과장되게 말한 거야. 그래? 근데 뭘 그렇게 과장되게 말한다. 아니, 솔직히 기분 별로 좋진 않더라. 보통 가족들끼리 밥 먹는다고 하면 눈치껏 가족끼리 먹어라. 다음에 먹자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같이 저녁 먹자고 신나셔서는. 게다가 그 제나 엄마란 분은 왜 그렇게 웃을 때마다 당신 어깨를 툭툭 치며 때리나 모르겠어. 그게 습관인 것 같더라고. 너무 친해 보여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난 단순한 동네 엄마들 느낌으로 대하려고 한 건데 그래 보였나 보다. 알지. 근데 너무 친밀해 보이면 괜히 이 좁은 동네에서 별의별 뜬구름 같은 얘기 나올까 봐 걱정돼서 한 얘기야. 솔직히 초면에 와이프 앞에서 너무 대놓고 당신 칭찬만 하기도 하고 계속 은근히 터치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 다음에는 좀 적당히 거리 둘게. 별것도 아닌 걸로 너한테 오해 사는 건 싫어. 네가 하지 말란 건 안 해.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아니야. 그래도 서로 이성인데
자칫 오해 살 수 있는 건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겠지. 1개월 후. 아가야, 축하한다. 10시간 가까이 진통하다 수술한다고 욕받다. 그래도 오늘같이 경사 같은 날에 꽃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꽃 좀 사왔다.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이쁘네요. 직접 받고 싶은데. 제가 자연분만 할 때랑 다르게 제왕절개라 몸이 좀 제 맘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두시면 이따 그이한테 잘 보관하라고 할게요. 아우, 그래. 어지러웠을 텐데 누워있으렴. 우리 괜찮으니까. 네. 기쁨이가 아주 이쁘더라. 우리 태규 애기 때랑 똑같아. 맞아. 엄마가 보여준 사진 보니까 판박이더라. 현준이는 자기 닮고 기쁨이 날 닮았나 봐. 그니까 신기하죠. 참 유전자란 게. 이번 주는 병원에 있고 다음 주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고? 저 조망만한 녀석을 2주 후에나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럼 해수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태규는 현준이랑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2주 동안 혼자 애 보려면 힘들 텐데 엄마가 좀 도와줄게. 아니요. 요 이틀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던걸. 내가 이제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살림살이 이것저것 옮기는 것보다 내 집이 편해. 응? 진짜? 괜찮겠어? 지지난달만 해도 제발 도와달라더니? 그땐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현준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힘들고 그냥 내가 혼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고야, 우리 아들 그냥 다 컸네. 이제 애도 혼자 본다 하고?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대규 널 다시 본다 요새. 당신 진짜 괜찮겠어? 현준이 방학이라서 더 볼 시간이 길어질 텐데. 당연하지. 아빠가 애랑 있는 시간이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걱정 덜어도 되겠네. 어,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슬슬 가지? 데려다 드릴게. 에? 벌써 가냐? 당연하지. 한 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특히나 이수 수술하고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 얼른 쉬어야 돼. 그래, 나도 애 수술해서 나와봐서 그 고통 잘 알지. 이번 주까진 배당김도 심할 거고 꽤 통증이 있을 거다. 우리 이만 가볼 테니까 얼른 회복하거라. 네, 들어가세요. 나도 엄마 아빠 모셔드리고 현준이 재워야 되니까 바로 집으로 갈게. 장모님 곧 오신다 했으니까 괜찮지? 그래, 들어가서 당신도 쉬어. 알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올게. 잘 자. 1개월 후. 마? 갑상선 항진증? 어, 수술하고 나서도 횟수 회복이 유독 더뎠잖아. 유독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해보니까 그렇다더라고. 아유, 어쩌면 좋겠니? 확실히 현준이 낳을 때보다 4년은 늦게 낳았으니 이게 몸이 제대로 성치 않은 게지. 아, 그러게 내가 현준이 낳고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기쁨이한테 뭐 문제 없는 거지? 기쁨이 멀쩡하지. 그래도 수가 기쁨이만큼은 잘 케어하겠다 해서 잘하고 있어. 그럼 당연하지. 지금 살림이고 육아고 다 네가 도맡아 하는 마당에 그 어린애는 엄마 품에 키워야지. 음, 근데 현준이도 자꾸 엄마한테 앵겨붙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만 더 요양하라고 흑수 장모님 댁에 보낼 거예요. 뭐? 사돈 댁에? 응, 장모님이 이따금 도와주시러 오는데 그럴 바엔 혜수도 맘 편히 장모님 밥 먹으면서 남은 조리하며 기쁨이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가라 그랬어. 아이, 그럼 지금 3주 가까이 병원이랑 조리원에 있다가 그새 또 한 달 동안 네가 현준이 독박 육아해야 된다는 소리야? 아, 뭐 어쩌겠어. 혜수가 아픈데. 아니, 인서가, 너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하려는 게야? 슬슬 취직도 하고 너도 가장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혜수가 널 은근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긴 회사에서 월급 나오는데 넌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혜수 건강 괜찮아지고 기쁨이도 좀 잘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는. 난 진짜 모르겠다. 너 괜찮은 거 맞아? 혼자서 현준이 키우는 거 안 힘들어? 주말 부부할 땐 그렇게 혼자인 게 싫다는 놈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 집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고 현준이랑 둘이서 있겠대? 아이, 엄마 맨날 그 소리 들어. 알았어. 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현준이만 좀 맡아줘. 알았어. 근데 어디 가? 후배 만나러 가.
후배? 지난달에도 나한테 그 후배 만난다고 현준이 맡긴 거 아니야? 오, 맞아. 근데 그 후배 말고 다른 후배. 어이구, 지금 상황이 뭐 좋다고 자꾸 후배들을 만나기를 무시당하게. 에이, 뭔 무시를 당한대. 아무튼, 나 현준이 이제 학원 데리러 가야 돼. 엄마도 나와. 요새 저 녀석 힘들어하긴커녕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뭐지? 며칠 후. 엄마 몸 안 좋다고 이렇게 순둥순둥한 아이가 태어났나? 어떤 아기가 이렇게 울지도 않고 이쁘대. 음, 엄마 얼른 회복해서 우리 아빠랑 오빠랑 나들이도 많이 다니자, 기쁨아. 응? 이 시간에 웬 문자지? 발신자 제안으로 온 문자네? 스팸 문자인 건가? 어? 이게 뭐야? 어, 당신 남편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자, 잠깐만. 이 사진들 여기 우리 집 앞인데? 남편이 지금 누구랑 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뒤통수만 있어서 여기 정면에 보이는 사진이 어딨지? 잠깐만. 저 여자 현준이 미술학원 다닐 때 같이 밥 먹었던 여자? 온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또 뭐야? 이 여자도 그 여자네. 그럼 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쩐지 나보고 병원에서 쉬라 그런 것도 엄마 집에서 요양하다 오란 것도 다 나 몰래 바람 피우게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것도 현준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래? 잠깐, 여기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도 있네? 우리 이래도 되나 몰라. 어차피 아무도 안 들키면 몰라. 현준 엄마 내일 퇴원이에요? 네, 오늘 올 거죠? 온다면 빨리 현준이 재울게요. 집으로 와요. 와인 사갈까요? 술 마실 시간 없어요. 당신이랑 있을 시간으로도 부족해. 미쳤네. 그러니까 난 자기 자식 낳고 배 아파서 병원에 있을 동안 넌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었던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나 배려해준다고 고맙다고 인사라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지금도 같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전화. 여보세요? 너 뭐하고 있길래 전화를 이제 받니? 당장 현준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뛰어와. 시간이 몇 시고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오라고 이 새끼야. 1시간 후. 여보, 무슨 일이야? 일단 오라고 해서 내가 급하게 왔는데. 어? 여보, 미쳤어? 느닷없이 핸드폰을 왜 내 얼굴에 집어던져? 정말 소름 끼친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태연한 표정으로 나를 얼마나 속였던 거야? 내가 그동안 눈치도 못 채고 있던 게 속이 너무 끓고 짜증이 나. 대체 왜 이러는데? 나도 그 이유 좀 알고 얻어먹자. 너 아무리 몸 안 좋다 해도 내가 이해하는데 한도가 있지. 다자고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다는 거야? 어? 누가 보냈는지 아주 각을 제대로 잡았더라고. 차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대화하는지 세세하게 다 보냈더라고. 여보, 그건 말이야. 이게 내가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입 닥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여자 둘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노니? 왜? 그 여자들이 자기들 안 만나준다고 너 협박하디? 네가 이미 더럽게 놀아난 이상 넌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화 많이 났단 거 알아. 근데 이거 본능이야. 여보는 임신 중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욕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좋다고 작정하고 둘러붙는데 남자인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더러워. 그 입 다물어. 짐승도 아니고 그 욕구 못 푼다고 죽지 않아. 알았어. 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화 많이 내면 큰일 나. 쓰러질 수도 있다고. 제발 진정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당장 네가 보는 앞에서 정리할까? 네가 열받는 대로 그 여자들한테 욕이라도 퍼부을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안 그래도 죄책감 느껴져서 정리하려던 참이었어. 절대
이런 실수 다신 없을 거야. 너랑 현준이 기쁨이까지 다 걸고 내가 입 다물라 했지. 어디 그 입에 우리 애들을 운우네? 이수야, 현준이 두고 넌 꺼져. 너랑은 끝이야. 현준이랑 기쁨이 내가 키울 거고 너한테 양육비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건 죄다 청구할 거야. 아, 더럽게 같이 엮인 그 두 여자들도 보너스로 묶어야겠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혼이라니. 현준이 아직 어린데다. 기쁨이 이제 태어난 지 2개월 차인데 어떻게 네가 혼자 키우겠다는 거야? 왜 못 키워? 지금 너 돈도 안 벌어오고 있고 어차피 내 생활비 내가 돈 벌어 쓰는데 뭐가 문제라고? 너 같은 쓰레기 닮지만 않으면 돼. 애들을 위해서라도 날 위해서라도 너랑 헤어질 거야. 여보, 나 오빠 불렀어. 추하게 질질 끌려가서 더 얻어 터지지 말고 네가 네 발로 내 집에서 나가. 그게 너한테 최대한으로 봐주는 거니까. 현준이 짐은 내가 따로 챙길 테니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현준이한테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 그땐 나도 좋은 방법으론 굴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어? 일주일 후. 엄마. 짐만 챙기고 바로 갈 거야. 그 인간은 내가 집에 있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올 일은 없을 거야. 사실 사건으로 유치원이 왜 학원이 발칵 뒤집힌 것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 없겠지. 바로 내려갈게. 희수야. 아, 놀랐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긴 왜 들어와 있는데요? 나가세요. 희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 할 얘기 이미 김태규한테 했습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했고 이혼 통보했어요. 서류도 그쪽으로 보낸 걸로 아는데요. 그래, 안다. 알아.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란 것 잘 알잖니, 너도. 화가 난다고 미래도 생각지 않고 바로 이혼 결정을 하면 어쩌잔 거야. 너 현준이랑 기쁨이 생각은 안 해? 그 애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게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원망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 혼자 멋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이건 아니야, 흐수야. 잘 생각해보자, 응? 뭘 잘 생각해요. 아이들도 아빠가 없어 힘들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유치원, 학원 친구, 엄마들이랑 불륜 저지르는 아빠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 말 잘했다. 지금 네가 벌 준 걸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잖니. 유치원이며 학원에 태규랑 바람핀 여자들 신상까지 다 퍼지고 온 동네 사람들 모이면 다 그 얘기라 나도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지경이야. 이미 관계는 파탄 났고 끝이 나버렸어. 근데 절벽까지 기어코 떠밀어야겠니? 우리 태규 다시 병원 약 먹기 시작했어. 어? 참 나약하게 그지없네요. 본인이 한 행동이 참으로 부끄러운 걸 알지도 못하고 그딴 행동을 저질렀대요? 그리고요, 그 사진을 맘카페에 올린 게 저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 아니에요. 아? 그럼 누가 그런 걸 보낸단 말이야? 알 수 없죠. 저한테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까지 파내고 싶진 않네요. 누가 유포했든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앞으로 우리 태규 아버지랑 내가 매일 단속하마. 우리 아들 잘못 키운 업보다 생각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흐수야,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 이혼까지 하면 우리 태규 정말 큰일 나. 알 바 아닙니다. 너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기어코 이혼을 해야겠어. 참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어디 미운 소리라도 한 적이 있니? 명절이라고 우리 생일이라고 뭐 유난이라도 떨었니? 우리 정도면 나쁜 시부모도 아니고 네 남편도 바람만 피웠지 너랑 애들한텐 참 잘했잖아. 지극히도 정상인 걸 정성껏 포장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건요. 시댁이 시집살이 안 시키고 미운 소리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색낼 일이 아니고요. 제가 그게 고작 감사하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것도 여자 둘을 끼고 바람났는데 봐줘야 되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해주면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어머님, 네? 솔직히 막말로 아버님이 바람 피우셨대도 그렇게 저한테 똑같이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난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고, 남자들 견눈 주는 거, 그거 진짜 사랑해서 아니다. 호기심이고 본능적인 거야.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이 본처에다 천 몇 명 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옛날에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식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거지. 남편 속썩이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난 설사 상간녀 사이에 애가 태어나도 우리 자식만 배 안 굶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참고 살 수 있다. 애가 태어나도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산다고요?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아? 혼자 아이 키우긴 감당 안 되고 무서워서 남편한테 기대려는 걸 괜히 자식 핑계로 구차하게 끌어오지 마세요. 이미 김태규는 저한테 남편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믿음, 신뢰, 가정, 저랑 했던 약속 다 배신한 놈을 제가 왜 용서해야 되죠? 우리 현준이 기쁨이 그런 인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 저 흔들지 마세요. 아이, 제가 진짜, 너 후회할 거라니까는. 1개월 후. 우리가 법원 말고 다른 데서 볼 일이 있나요? 이미 소장으로 내 의견은 다 전달된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음 해서요. 그것도 법원에서 얘기하시면 될 일이고요. 사실 저랑 남편은 주말 부부였고 제 남편은 엄청난 워커홀릭이에요. 주말에도 아이들이랑 보낼 시간이 부족하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데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고픈 그런 날이었어요. 처음 만난 당신 남편은 제 남편이랑 다르게 너무 다정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어요. 잘못이란 것도 알고요. 그래서 멀어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뭐 소설 쓰세요?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 말고 다른 여자 있는 거 알고 있죠? 심지어 같은 유치원, 같은 학원, 같은 나이라 모를 리 없잖아요. 그건 그냥 충동적인 하룻밤이랬어요. 당신은 못 믿겠지만 난 그 말 믿어요. 굳이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야? 정말 이 정도면 병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당신이랑 김태규랑 찐사랑이라고 인증하러 나왔어요? 전 이만 빠져줄 테니 그 사랑 어디 마음껏 하세요. 아니요, 저 이사 갈 예정이에요. 소문도 너무 부풀려져서 났고 이 동네에서 우리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사랑하면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된단 말 아시죠? 저랑 태규 씨 그런 관계예요. 언젠가 서로 자유로워질 때나 아님 다음 세계는 다시 연을 맺게 될 줄도 모르죠. 미치겠네. 이 감성은 뭐지? 그거 알아요? 우리 남편이 보낸 거예요. 그 사진들. 그래서요? 남편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일이 점점 커지니 남편도 후회하더군요.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걸 너무 일을 크게 벌였다고요. 그게 당신 남편이든 어떤 일이든 알게 될 일이었어요. 어쩌면 상간녀가 여럿이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이혼 얘기 오가며 힘들어질 뻔했지만 서로 잘 대화가 됐어요. 남편이 손을 한번 내밀어 줬고 나 그 손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해줬으면 좋겠... 뭐야, 저 사람은? 이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봐요. 몇 시간 후. 희수야, 이제 오니? 우리 엄마 집은 또 어떻게 알고 또 왔나요? 김태규가 알려줘요? 본인은 나서서 염치 없으니까 엄마한테 매달려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이 정도 갖고 이혼이니 상간녀 소송이니 판을 크게 벌리니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그냥 빨리 훌훌 털고 애들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야. 여자 몇 번 만난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나만 보면 너도 아내로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우리 태규가 그래서 전 시아버지가 여직 정신 못 차리고 그러시나 보네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다니? 젊을 적에도 바람 많이 피우셨다더니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알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제 앞에서도 너무 거리낌 없이 애정 행각을 보이셔서 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뭐야?
우리 아저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누구랑? 그거야 좀 모르죠. 어디 있는데? 그 노면들 어디 있어? 바로 표정 돌변하시네요. 방금까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죽을 죄도 아니라면서 입술을 왜 이렇게 파르르 떠세요? 너 괜히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떤 반응인지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네. 지금 허리를 감싸고 누구랑?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직무유기 운운하며 제 탓으로 돌리시던데 대체 얼마나 아내 역할을 안 하시길래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당장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이 인간들을 족치해야지 그냥. 거봐. 본인도 저렇게 부르르 떨 거면서 나한테는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랐던 거야? 막상 그 입장이 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얗게 질려서 달려나가다니. 부메랑을 아주 제대로 맞았군. 몇 시간 후. 엄마, 이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희수는 만나봤어? 왜? 또 희수가 엄마한테 못된 말해서 열받아서 이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여자라고 희수가 엄마만 상대해 줄 텐데. 네 아버지 어딨니? 아버지? 방금 오셔서 저기 소파에. 왔어? 왔으면 밥 좀 차려.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좀 출출하구만. 지난번에 그린 비지찌개 있지? 그거에다 물 더 붓고 더 김치 추가해서. 엄마, 갑자기 아빠 뺨은 왜 후려쳐? 이 화상아. 그 나이 처먹도록 그렇게 살고 싶드나? 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 아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더니? 나한테 하는 말 아니고 아빠한테 하는 말 맞아?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떤 여자야? 어떤 지집애랑 놀았는지 말해. 여보, 진정하시기나. 어? 누구냐고 물었어?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가진 동창회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가 돼서 한국에 왔다지 뭐야.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만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다는 게 술집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자 집에서 마시고 있더구만. 그래서 미친 인간. 그날 인사불성돼서 친구네 집에서 잠들었다더니 순 거짓말이었어? 다른 여자랑 내가 당신한테 언제 못해준 거 있어? 내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당신한테 뭐 크게 잘못이라도 한 게 있느냐고. 35년 가까이 헌신한 아내를 이렇게 헌신짝 취급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게 생긴 마당에도 그러고 싶었어? 어차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좋은 감정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야? 아니, 이렇게 당당하다고? 당신이 대규한테 그랬잖아. 부부가 늘 똑같은 감정으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사람인지라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좋은 감정만 있다면 그건 상관없는 거라고. 대규한텐 그렇게 말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된대? 아니, 그건 정 못 살겠다면 나랑 이혼해. 이제 애들도 크고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 애들도 갈라서고 우리도 갈라서자고. 엄마, 아빠, 아니 무슨 말이야? 두 번도 이혼을 한다고? 왜 이래? 난 네 엄마한테 더는 미련 없다. 사실 마음 같아선 진작 끝내고 싶었어. 그놈의 연민 때문에 내가 참고 있었던 거지. 네 엄마가 나한테 폭력을 쓰고 무지막지하게 대한 게 드러난 이상 나 더 이상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어디 그 여자랑 살면 마냥 꽃밭일 것 같지. 똑같아 너도. 지금 얘 사랑에 눈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결국 한철인 감정이 될 거야. 어? 엄마까지 정말. 엄마가 설득해준다 했잖아. 왜 얘기가 갑자기 두 사람 이혼으로 오르는 건데. 아니지. 나 돈도 이제 없어서 엄마 아빠가 걷어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누구랑 살아? 이제 아들이고 뭐고 바람피는 남자놈들이라면 치가 떨린다.
너한테 바람 유전자 준 네 아버지 따라가라. 난 내 애인이랑 살 거야. 난 이혼해도 그게 상관없었는데 둘이서 짝짝꿍 한다 했으니 네 엄마를 따라가는 게 맞지. 너랑 통화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엄마잖아. 싫어.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니까. 당신 아들인데 뭐가 싫대. 나도 싫어. 당신이 데려가. 안 데려간다니까. 당신이 데려가. 안 돼. 엄마 아빠 둘 다 제발 조용히 좀요. 너나 조용히 해. 그 이후에 온 가족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죠. 저와 전 남편이 혼인 소송 및 상간녀 소송과 시부모의 이혼 소송까지요. 전 시아버지가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과거에 전 시아버지의 재산을 잃게 한 이력도 존재해 오랜 세월을 해온 만큼 재산 분할 같은 부분이 참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 소송을 시작한 지가 1년여가 지났네요. 저는 얼마 전 친정 부모님과 몇몇 친지를 초대해 둘째의 돌잔치를 최근 치렀습니다. 전 남편도 핑계를 대며 오고 싶어 했지만 어림도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송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 외에도 남편과 또 다른 상간녀가 찾아오며 합의와 용서를 바랐지만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쫓겨났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 위자료 모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일 줄 알았던 상간녀의 전 남편들은 모두 아이 때문에 상간녀를 용서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정한 짓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들 저는 가차없이 잘라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